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종목을 찾는 게 어려운데 이분과 함께하면 또 든든하게 남들은 모르지만 확실한 종목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이슈는 유리기판 관련한 이슈입니다. 최근 삼성, SK, LG 이렇게 대기업들이 모두 다 유리기판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속도를 내는 움직임까지 나옵니다. 삼성전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양산 목표를 갖고 있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가운데 SKC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앱솔릭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큰 반응을 나타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유리기판 다시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은 것일지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도 던지셨거든요. 내년쯤에 한 번 더 갈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 크게 분류를 하면은 크게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있고 가끔씩 이렇게 튀면서 시장에서 하루 정도는 수급을 탁 빨아들이는 이런 섹터가 있는데 아직 주도 섹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제 댓글에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유리기판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관련 기사도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SK, LG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이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은 지금 조직 개편, 인력 보강, 해외 협력 다양한 지금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삼성전기도 세종 공장에서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028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대비 열 전력 효율이 탁월해서 AI 반도체에 좋고 뒤에서 이따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약간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라고 좀 불리고 있는 그런 게 또 유리기판입니다. 삼성 벤처투자도 최근에 JWMT라는 기업에 유리기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이 유리기판 내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또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이 사실 그 전까지는 약간 테마성 움직임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단단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할지 종목명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은 엔젯이라는 종목입니다. 두 가지 키포인트 잡아볼 텐데 사실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EHD 기술입니다. 사실 제가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 이 기술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이 미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수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과학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한데 이 회사가 이렇게 유리기판으로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오거나 하는 이유는 이 EHD 기술을 통했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2022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EHD 프린팅과 코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EHD 기술은 전기를 이용해서 액체를 미세하게 당겨서 분사하는 정밀 프린팅 도포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잉크젯 프린팅은 결국은 이제 패턴의 폭과 막 두께의 정밀도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결국은 수율을 잡지 못한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동사의 이런 EHD 기술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 고정밀 제조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정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패턴 제어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도 재료나 기능성 잉크 같은 소재까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프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 프린터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에는 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프린팅과 스프레이 이제 방식이 있습니다. 프린팅은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SV, 메모리 칩을 적층해서 대용량을 구현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언더필, 칩과 기판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그리고 PCB 같은 패키징 공정에 적용되는 게 왼쪽에 있는 프린팅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결국 뭘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회사가 상용한 두 가지 방식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모두 지금 정밀도를 위해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기에 올라왔냐? 물론 EHD 기술도 있지만 유리기판의 결함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 회사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은 낮은 열팽창 계수와 높은 평탄도를 바탕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굉장히 신소재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디램과 같은 메모리 칩의 미세 회로의 집적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PCB에서는 열팽창, 표면의 거칠기 이런 것 때문에 미세 회로의 정밀도를 구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단점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리기판이 등장을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 SK, 아까 LG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유리기판 쪽으로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JWMT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또 JWMT하고 최근에 MOU를 맺었었거든요. 삼성 벤처투자가 유리기술기판을 갖고 있다는 JWMT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그 회사와 MOU를 체결했으니 이런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리기판과 관련돼서는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좀 그런 측면에서 기술력을 좀 보이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미세 결함을 지금 그거 발견하는 걸 굉장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크랙이 깨지게 되면은 기판 전체를 또 버려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율을 잡는 게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결국은 수율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세 결함이 생기면 또 비용도 없어지게 생겼네요. 그걸 다 버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핵심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영역의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는 EHD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역의 확장이라는 거는 수리도 이 회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가 최근에 이제 한 기업에 EMR이라는 기업에 사업부를 인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수리라는 거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결함 검사 기술은 불량률을 낮출 수 있지만 결국은 결함을 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예는 아닐 수 있지만 자동차가 어디가 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 차를 다 버리진 않고 이제 당연히 이제 수리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일 텐데, 유리기판의 이런 구조가 미세화되면서 지금 홀을 금속으로 채우는 과정의 난이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또 EHD 기술을 통해서는 이렇게 수리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 불량이 있는 이런 특정 지점만 이렇게 보완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거를 또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수리할 수 있는 거는 또 수리를 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이러한 효과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 동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활용이라는 거는 지금 11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PCB나 유리기판 같은 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당연히 폐기를 하겠죠. 차도 수리가 못하면 폐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구리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또 재활용해서 수익화를 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실제로 금광석 1톤에서 나오는 금은 5g인데 PCB 1톤을 재활용해서 나오는 금은 200에서 400g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11월 EMR의 리사이클링 사업부 전체를 이 회사가 인수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고, 그 회사는 2024년도 매출액 92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의 흑자를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알짜 회사를 그 회사는 또 왜 팔까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PCB 같은 금이나 은 같은 원재료를 매입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 수리하는 기술, 그리고 폐기되는 이러한 것들을 리사이클링해서 다시 한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전 과정의 밸류체인을 이 회사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올라온 이유도 있고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회사가 그래서 또 지난 11일에 전환사채 60억 원 발행 공시를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과 이런 원재료 매입이나 이런 데 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60억 원을 했는데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0%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전환사채를 찍는데 0%를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큰 수익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기술력도 확보를 했지만 금 같은 귀금속 분야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메리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두 가지 키포인트를 잡아봤고 가격 밴드를 설정해야 할 텐데 이제 오늘 12%까지 지금 계속해서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댓글에 어떤 분께서 실적이 없어서 이게 네. 좀 걱정이 된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하지만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확보했다면 앞으로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시청자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고 회사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회사가 그러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흑자고 돈을 벌 수 있는 EMR이라는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는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적자가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매수 가능 구간은 한 6,600원에서 700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서 네. 7,000원 미만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 수준인 8,400원 그리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한 5,5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모아가는 전략? 네, 아마 기술력은 계속해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00원 미만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8,4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은 5,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